매년 7월과 8월이 되면 일본에서는 소위 일본 4대 록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후지 록 페스티벌, 서머소닉, 록인 재팬, 라이징선 록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후지 록 페스티벌과 서머소닉은 해외의 인기 록 밴드들과 일본 밴드들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이고, 록인 재팬과 라이징선 록 페스티벌은 일본 밴드들과 일본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록 페스티벌입니다. 2006년부터 우리나라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현재는 개최가 중단되었지만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 등 다양한 록 페스티벌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음악 시장 규모와 밴드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해외 인기 밴드 캐스팅에 다소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일본 후지 록 페스티벌과 서머소닉에 출연하는 해외 인기 록 밴드가 일본 공연 후 한국에 바로 오게 하는 식으로 섭외를 하기도 했었고, 이에 따라 일본 록 페스티벌 출연진이 발표되면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록 페스티벌 해외 밴드 라인업도 영향을 받는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똑같은 해외 아티스트의 공연을 두고 한일 양국 간의 관객들의 리액션, 공연 문화가 비교되기도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은 떼창 문화를 찾아보기 힘들고 한국은 떼창 문화를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아티스트들의 일본 공연과 한국 공연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본의 공연 문화는 아티스트의 노래를 들으러 간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 떼창을 하면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고 즐기고 싶은 다른 관객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야마시타 타츠로는 자신의 라디오 방송의 한 사연자가 야마시타 타츠로 공연을 보러 갔을 때 흥에 겨워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당신 때문에 타츠로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는 사연을 접하자, 저도 같은 상황이라면 따라 부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관객들이 함성이나 호응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묵적 혹은 우리나라 아이돌의 공식 응원 방법처럼 정해진 호응 패턴을 열성적으로 하고, 아티스트가 직접 호응이나 떼창을 유도하면 그에 맞춰 떼창을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일본 관객도 없지는 않으나 매우 적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내한 콘서트를 연 일본 아티스트들은 우리나라 떼창 문화에 대해 놀라워하며 긍정적으로 보거나 대단하다고 치켜세우는 경우도 있는 반면 다소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일본의 인기 음악 듀오 요아소비는 2023년 16일, 17일에 내한 콘서트를 했는데, 내한 공연 소감을 묻자 멤버 아야세가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는 에너제틱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 콘서트 땐 볼 수 없는 광경이라 더욱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멤버 이쿠라는 템포가 빠른 곡은 따라해주실 거라고 예상했지만 발라드 곡까지 따라 불러주시진 몰랐습니다. 공연 둘째 날은 더 많은 분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호응을 유도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일본어 곡을 따라해주셔서 감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편 2008년 두 번째 내한 콘서트를 했던 일본의 인기 아이돌 아라시의 멤버 마츠모토주는 우리나라의 떼창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상황이 되자 자신의 소감을 밝혀 이목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내한 콘서트를 마치고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 한 일본인 사연자가 내한 콘서트를 보러 한국에 갔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신나는 곡부터 발라드 곡까지 떼창을 하기에 자신도 분위기에 맞춰 따라 부르게 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마츠모토주는 한국은 대합창을 하는 분위기이고 서울에서 라이브하면 관객들의 파워가 굉장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숙하게 서포트를 해줘서 무척이나 감사했고, 이것이 서울에서의 라이브를 하는 방식이라면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떼창으로 노래 멜로디를 들을 수 없어서 자신의 귀에 연결한 인이어 이어폰에 큰 음량을 해야만 할 정도의 상황이 있었다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연할 때 그쪽에 SM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 저희가 정말 많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공연할 때 말이에요. 프로모션을 포함해서 거기서 활동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셨는데, 그곳의 회장님이나 사장님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콘서트에 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아라시를 원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이고, 아라시의 라이브가 재미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SM 엔터테인먼트의 스태프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이틀째 관람하러 오셨을 때는 그 덕분에 전혀 노래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라드 같은 것도 그다지 들으러 온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관객들이 결정하는 거겠죠. 뭐 차이를 말하자면 대만은 굉장히 열광하는 곳이긴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지만 들을 때는 조용히 듣고 볼 때는 집중해서 보는 느낌이 강했고, 그 다음에 간 서울은 끝까지 열광적인 분위기였어요. 간주 부분에서도 곡의 리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리듬으로 아라시, 아라시 라고 외치며 환호가 들어가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극단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마츠모토주는 공연 문화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며 한국 공연은 대단한 함성이 있어서 즐거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떼창 문화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인터뷰하지는 않아 당시 공연을 관람한 국내 아라시 팬들에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다만 당시 아라시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여타 국내 콘서트보다 유독 이번 아라시 내한 콘서트가 극단적인 함성, 떼창이 많았다며 아라시의 목소리를 들으러 갔더니 주변에 고함치는 사람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불편했다. 금번 공연 떼창과 함성은 너무 심했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하는 등 의견이 나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객들이 공연을 하는 이들과 다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마당놀이 같은 형태의 공연이 있었고, 이러한 문화가 확장되어 현재의 떼창 문화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또 90년대부터는 인기 아이돌이 총 출동하는 드림 콘서트와 같은 합동 공연이 많아지면서 팬들의 함성과 떼창으로 소위 라이벌 그룹의 팬들과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떼창 문화가 없는 편이며 가수가 직접 마이크를 객석으로 돌려 떼창을 유도할 때만 떼창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공연장 분위기가 다소 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가수의 목소리를 온전히 라이브로 듣기 위한 의미로 경청하겠다는 분위기이며,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콘서트는 같은 가수라 해도 공연장 분위기가 다소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 아티스트는 내한 공연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 특유의 떼창 문화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열정적인 문화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모든 곡을 떼창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과 의문을 표하는 아티스트도 있는 등 그 반응이 엇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떼창이 있는 한국과 떼창이 없는 일본의 공연 문화,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떼